작전, 이렇게 낙동강 선 방어 작전이 좀 더 정확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강선 방어 작전, 이런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한강 방어 작전 하면은 한강을 지키는 작전이 되는 거예요. 한강에서 선방어, 한강을 연해서 한강을 장애물로, 낙동강을 장애물로 방어를 한 것이 아니고 낙동강을 지키는 작전이 낙동강 방어 작전입니다. 낙동강 방어 작전. 낙동강 방어 작전은 낙동강을 지키는 작전이고 낙동강선 방어 작전은 낙동강선에서 방어 작전을 시행합니다. 말이 좀 혼란스럽나요? 네.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낙동강선 방어 작전 이렇게 바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강을 이용해서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투와 작전이라는 그 용어가 이제 혼용되고 있는데 군사적으로는 어떤 강도, 그 다음에 기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것은 작전, 또는 어떤 것은 전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작전이 좀 더 큰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수많은 방어도 있고, 그 다음에 공격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연도 있고, 그 다음에 정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작전, 전투들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방어라고만 하면 많은 것들이 좀 파묻히게 됩니다. 방어 전투 이외에 다른 것들이 상당수 많이 파묻히게 되기 때문에 방어만으로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그 그림을 보면은 글씨는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림을 보면은 일본 미-25사단이 상주에서 마산으로 전학 투입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미-25사단이 들어오면서 상주, 그 다음에 영덕에 있는 선으로는 방어선이 거의 완벽하게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주가 빼앗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주에 투입됐던 부대를 기차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마산으로 투입되면서 낙동강 방어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50년도 7월 31일을 전후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창원, 마산,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올라가 있는 저쪽 남지 이남까지의 구간을 이 24사단이 먼저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실패를 하게 돼서 25사단이 이 지역에서 방어 작전을 하고, 그때 우리 국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김성은 부대, 민부대, 경찰 이런 부대들이 같이 작전을 하게 되죠. 그런 내용들이 마산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와 작전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쪽에 보면은 그 박스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성은 부대가 작전한 것은 50년도 8월 달에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 A, B, C, D, E예요. E. 그래서 김성은 부대의 전투가 낙동강 지역에, 특히 이 마산 지역에서 있었던 북한군 8월 공세 때 있었던 작전의 하나다, 전투의 하나다,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좀 좋겠고, 그 다음에 킨티읍 작전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은 지금까지 방어 위주로만 하다가 최초로 공격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유엔군이 참전한 이래에 최초로 공격 작전을 우리 마산 지역에서 했다는데 큰 의의를 가져요. 여기서 킨티읍 작전이 공격 작전을 수행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저 대구 지역에 들어오는 북한군의 집중적인 공격을 이쪽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있었고, 또 하나는 진주를 빼앗기고 마산을 빼앗기게 되면 부산으로 곧바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을 통해서 적 육사단의 전투력을 다운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큰 목적으로 실시된 킨티읍 작전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투산
전투 또는 뭐 서북산 전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투산 전투나 서북산 전투가 사실 지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당수 많이 친숙하지만은 9월 공세 때 있었던 것입니다. 디귿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정 전투가 전체 우리 마산 지역에 있었던 전투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들을 먼저 염두해 주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사항에 보면은 이제 해군과 공군 작전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뒤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진동리 전투 또는 뭐 서북산 전투 이렇게 해서 지상에서 주로 전투 이루어진 것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쪽에서 언급을 해왔었는데 그 뒤에는 해군 작전과 공군 작전이 어마어마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그간 간과해왔다 하는 것들을 뒤에 가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18쪽입니다. 18쪽에서 이제 첫 번째 조명할 사항인데요. 마산 방어 전투에 대한 명칭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투와 작전이라는 그 범위의 치열도, 기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분할 수도 있지만은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많은 작전이나 전투들은 방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투나 작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산 방어 전투가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좀 적절치 않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물론 낙동강 방어선이란 큰 방어선을 가지고 8월달과 9월달에 1년의 전투를 크게 봤을 때는 방어작전입니다. 방어작전입니다. 그 방어작전 속에 이 마산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 행위들을 마산 방어 전투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전혀 잘못됐다는 그런 의견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포괄적인 다른 여러 가지 작전들을 포용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산 방어 전투가 틀렸다, 형편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그림에서 보면은 빨간색 점선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미 25사단이 방어 작전을 수행한 작전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복군 부대들도 작전 통제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군 지휘관이 우리 국군 부대도 같이 이렇게 지휘해서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창원 지역하고 함안 지역도 다 사실은 미 25사단 작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산 방어 전투라고만 했을 때는 창원 지역, 다른 지역, 진해라든가 뭐 이런 지역이라든가 옛날 마산 지역 또는 왼쪽에 보면 고성 지역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보면 함안 지역도 있죠. 이런 곳을 갖다가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25사단과 우리 국군 부대들이 싸운 장소인데 마산이라는 곳으로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함안은 우리 게 아닌 것이 되고 고성 지역은 우리 게 아닌 것이 되고 진주는 우리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물리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당시에 이 지역이 가장 큰 행정구역은 마산시였잖아요. 마산시였고 마산시에 미군 부대와 국군 부대의 주요 부대, 사령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요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산이라는 것이 함안이나 고성, 진주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마산 지역에 있었던 전투산 전투가 중요하다, 마산 지역에 있었던 진동리 전투가 중요하다가 그것 때문에 마산 지역 전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포괄적 요인들을 고려해서 마산이라는 용어를 해도 주변 지역을 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가운데쯤에 용어 적절성, 명칭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성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 제시해 놨습니다. 방어라고만 했을 때는 특정한 방어만 된다. 그런데 방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공격도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 해군 작전, 공군 작전도 있었다. 그런 것들을 해군이 항구 지원을 하고 공군이 캐스라는 지상의 화력 지원 작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마산
전투라는 말로 하는 것도 좀 공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의 적절성이나 포괄성들을 보냈을 때 너무 강한 말에 집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를 분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 전투, 예를 들어서 서북산 전투, 서북산 방어 전투, 또는 진동기 방어 전투 이렇게 특정 전투, 특정 국면의 상황을 얘기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그냥 진동기 방어 전투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산, 함안, 고성 이런 전체적으로 있었던 여러 일련의 작전들, 전투들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방어라는 말로 고집하기는 좀 공색해진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 진주가 다시 탈환된 거죠. 이게 다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주도 우리 마산 방어 전투, 마산 지구 전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포용력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처음 시작은 7월 말경, 7월 31일이라고 이 어간에서, 그 다음에 9월 23, 24, 25, 26 그 어간 쪽으로 이렇게 정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가장 명료한 시점은 9월 23일이 우선 명료한 1차적인 시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총퇴강 명령을 내리는 것이 9월 23일이에요. 그러면서 낙동강 방어선에 있던 부대들이 철수하기 시작하고 그 여파로 진주를 비탈하게 된 거예요. 진주를 다시 되찾는 것이 26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일까지 늘려도 상관없고 23일까지 해도 상관없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입니다. 22쪽에 오른쪽 밑에 보면 그림이 보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낙동강 방어선 작전을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놨어요. 오른쪽에 보면 동부 지역, 그 다음에 중동부 지역, 중서부 지역, 서부 및 남부 지역 작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속한 곳은 서부 및 남부 지역 작전이 됩니다. 그럼 이게 절대적인 분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낙동강 방어선이 240km 정도 되는데 그거를 여기에다가 저기에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 구역별로 이렇게 끊어서 전쟁사를 풀어간 겁니다. 자,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그러면은 삼국시대를 얘기할 때 신라 역사 쭉 얘기하고 백제 역사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역사 쭉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신라 얘기하다가 저 고구려 얘기하다가 다시 또 신라 얘기하다가 다시 또 백제 얘기하다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구역별로 작전을 수행한 시기나 부대를 고려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지역을 담당했던 부대가 주된 요인이 돼요. 그런데 우리 지역을 담당했던 미25사단과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창녕 지역에서 작전을 했던 미2사단 이런 부대들이 서남 및 남부 지역 작전이다. 그래서 마산 서부 지역 작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산 서쪽에 있는 모든 작전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산 쪽에 있는 소북산 전투나 진동기 전투 요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25사단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국군 부대, 민부대, 김성은 부대 이런 부대들이 다 작전했던 그 일련의 내용들을 모두 얘기하는 것이 마산 서부 지역 작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정하게 진동기만을 얘기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막 넘어가겠습니다. 속도를 좀 낼까요?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서 지난 1회 때 세미나에서 마산이 한미연합작전의 탄생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분명했다는 것을 앞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날짜상으로 명확히 나오는데요. 27쪽으로 가겠습니다. 27쪽. 속도 빠르죠? 네. 괜찮습니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7쪽의 박스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산지구 전투라는 것이 있고 다부동 전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미 1군단 소속의 우리 국군 1사단이 포함돼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산지구 전투는 8월 4일 날
실질적으로 한국군과 우리 국군과 미군이 실질적인 연합작전을 수행한 날짜가 됩니다. 8월 4일 날. 그 앞서서 7월 31일부터 미 24사단이 우리 국군 부대들을 통제해서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정상적인 부대 계획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던 우리 국군 부대들을 같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합작전의 형태를 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8월 4일부터 본격적인 한미연합작전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다부동 전투는 언제부터 했느냐? 8월 17일부터 실질적으로 한미연합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 마산 지역이 한 2주 정도 앞서서 연합작전을 시작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군 1사단, 백선혁 장군이 지휘하는 1사단이 미 1군단, 밀번 소장이 지휘하는 1군단 소속으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미 1군단에는 미국 사단과 한국군 사단이 같이 편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한미연합작전은 거기에서 분단 단위로 시작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9월 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9월 13일부터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무려 한 달 반 뒤에나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산 지역에서의 한미연합작전의 시발점을 명확히 알 수 있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한미동맹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그 밑에 내용들의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5분만 남아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28쪽에 육군 부대만이 주로 이제 이 마산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렇지 않다. 육군, 해군, 공군의 여러 작전이 있었다. 합동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합동작전이라는 용어가 좀 어색하시죠? 예, 합동이라는 것은 육군과 해군과 공군 이런 부대들이 같이 섞어서 작전을 한다는 겁니다. 전쟁 때 사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합작전이라는 것은 A국가와 B국가의 군대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연합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군하고 미군하고 작전하는 것은 연합작전. 그 중에서 육군 부대, 공군 부대, 해군 부대가 같이 싸운 것은 협동작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간단히 예를 들어서 29쪽을 보겠습니다. 29쪽 표를 보면은 앞서 그 축사나 환영사에서도 나왔지만 함포 사격을 했다는 얘기들이 앞서서 언급이 됐었죠. 실제 그랬습니다. 함포 사격을 바다에서 육지로 해줬고 그 다음에 조명도 쏴줬어요. 탐정음 같은 걸 비춰줘가지고 육군이 작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줬습니다. 그 이외에도 상당수 많은 해군에서 화력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투에서 화력 지원의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지상에서 싸우는 보병 부대들이 적과 교전을 할 때 소총으로 싸우는 방법도 있지만 대포, 105mm 또는 155mm 이런 대포를 지상부대가 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공군으로부터 화력을 지원받고 그 다음에 바다에 떠있는 함포로부터 화력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이랬을 때 적을 효과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해군의 지원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공군의 지원을 보겠습니다. 30쪽인데요. 30쪽 밑에 박스에 보면은 주로 항공기가 지상부대 작전을 지원하는 것인데 크게는 캐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항공지원인데요. 근접 항공지원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지상부대가 싸울 때 전투기가 아주 가까이 와서 화력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관총도 쏴주고 그 다음에 로켓도 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근접 항공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공군이 해줍니다. 또 하나는 정찰을 해줘요. 정찰. 항공 정찰을 해줬더니 적이 어디에 있다, 어디 쪽으로 적이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공군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육군 부대의 통신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상의 산으로 인해서 무전 통신이 잘 안 될 때 항공기가 떠서 이것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상부대에서 육군만 싸운 것이 아니고 육해공군이 같이 싸웠다는 것을 같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생각을 해서 좋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거기에 일일이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산지구 전투와 관련된 내용들을 재조명하면서 시간을 상당수 많이 보냈습니다. 3분 이내에 마산지구 전투의 가치 그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걸린 부산을 사수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었다. 이것은 32쪽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산 방어 전투가 이루어졌던 이 일련의 지역들은 앞서 보면은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했고, 낙동강 방어선은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투구를 쓴 것처럼 이렇게 견고하게 형성이 됐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여기 영동, 그 다음에 상주, 저기 영덕, 여기는 거의 전선이 다 연결돼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투구를 쓴 상태예요. 튼튼한 투구를. 그런데 목에 비수를 겨는 겁니다. 어디? 진주. 그리고 마산으로 든 거예요. 자, 마산하고 부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직선거리로 한 50km 좀 넘잖아요. 그런데 좌우에 가부동은 120km입니다. 포항은 90km가 넘어요. 그래서 포항이나 가부동을 잘 지켜도 이 마산에 비수가 들어오게 되면 끝난다는 겁니다. 마산이 뺏기게 되면 저 위쪽에서 잘 지키는 분들도 다 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순간에 낙동강 방어선이 붕괴가 된 겁니다. 이건 아주 불을 보듯 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산 지구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를 살렸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에서 명백하게 설명이 됩니다.